네, 그럼 겨울학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제 오늘도 그 3D 디지털 휴먼과 동작 생성이라는 세션으로 하나의 강연이 더 진행될 예정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진행해서 어제 강의 내용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현실의 사람을 재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생성형 AI를 써서 가상 캐릭터를 새로 만들어내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은 어제 소개드린 대로 제가 이어서 할 예정이고요. 간단히만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래픽스 전공으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에서 박사학위 땄고 이제 5년 정도 NC소프트라는 게임 회사에서 이제 연구 조직에서 일하다가 작년 9월에 이제 실감 미디어 공학과의 교수로 오게 되었고요. 모션 캡처를 이용한 이제 캐릭터 동작 생성 연구를 주로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모션 생성하는 생성형 AI나 사람 동작 분석, 실시간 모션 생성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세션이기도 하고 어제 강의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이제 오늘 강연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제 강의를 잠깐 한번 요약해 드리자면 3D 디지털 휴먼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어떻게 움직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만들기 위해서 이제 현실에 있는 사람을 옮기기 위해서는 카메라로 싸서 이제 여러 대의 카메라로 사람을 찍어서 포토그래메트리 방식이나 혹은 라이트 스테이지 같은 형식으로 사람을 캡처하고 이제 거기에 뼈대를 입히는 리깅이나 스키닝을 통해서 캐릭터를 움직일 수 있는 컨트롤러를 만들고 이제 그 조인트들을 움직여서 이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까지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현실에 있는 사람을 가상세계로 옮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강연에서 디지털 휴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외형이 사람과 비슷하고 행동도 사람처럼 하고 생각하는 것도 이제 사람처럼 하는 게 이제 디지털 휴먼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중에 이제 지능 부분은 빼고 이제 외형과 행동을 현실의 사람을 그대로 모방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그걸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새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능은 사실 결합이 약간 되긴 하겠지만 이제 제 영역은 아니고 이제 챗GPT 같은 언어 모델이 이제 지능 역할을 하는 거고, 지능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지능을 기반으로 사람처럼 행동하도록 하는 거를 하기 위한 기술을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그래도 어제랑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어제는 이제 현실의 사람을 그대로 옮긴 거기 때문에 이제 변형할 여지가 없는 거죠. 사람을 그냥 그대로 옮긴 거고 사진이나 영상을 찍은 것처럼 가상 공간에 그대로 옮겨 놓는 거에 비해서 이제는 새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제 AI가 개입할 여지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LLM 같은 것과 연결할 여지가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외형과 행동을 만들어내지만 이걸 언어 모델과 결합해서 결국 이게 다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면은 보기에도 사람 같고 이제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도 사람 같은 디지털 휴먼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저렇게 모션 캡처든 캡처를 떠서 현실의 사람을 가상으로 옮겨 놓는 거였는데
저 현실 부분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 이제 가상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이것도 이제 2D 이미지에서 뭐 사람 얼굴을 주고 음성 입력을 넣었을 때 이제 사진이 그 음성대로 말하는 영상을 만드는 연구고요. 어제 데모에서는 그래도 실제 사람 사진을 넣고 이제 만들면 이렇게 된다 했는데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이 경우에는 이제 AI로 만든 이미지를 왼쪽에 넣은 거고요. 거기에 음성을 붙이면은 그 AI로 만든 You didn't 이미지가 want to do. To me, you were everything. Dress up as Mary Todd Lincoln and help me win this presidency, or you can pack your things and leave. There's the door. My God, I love your skirt. Where did you get it? Vintage. So adorable. My God. 이렇게 가상으로 만들어낸 이미지에 이제 음성을 넣으면은 실제 진짜 사람인 것처럼 움직이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 아까 이 데모에서는 음성 자체는 이제 실제 사람 음성 녹음하는 건 넣긴 했는데 따지고 보면은 음성도 그냥 텍스트 스크립트가 있으면은 그걸 이제 텍스트 투 스피치라고 해서 음성화하는 기술이 이미 있고 그걸 활용한다고 치면은 사람 사진을 만들 때도 그냥 뭐 여자 사람 이렇게 프롬프트를 쳐서 이미지 만들고 이 사람이 하고자 했으면 말을 내가 이제 뭔가 대사를 적어서 그걸 입력으로 넣으면 그걸 이제 음성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제 그럼 그 사진과 음성을 입력으로 넣어서 아까 그 어플리케이션에 넣게 되면은 저 사진이 그 대사에 따라서 말을 하는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렇게 치면은 이제 다 내가 사용자가 넣은 거는 글밖에 없는 거고 온전히 글만으로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던 가상의 디지털 휴먼을 만들어내는 게 가능합니다. 3D에서도 비슷한 걸 할 수 있고 이제 그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이건 뭐 대충 아까와 비슷한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영상으로서 하나 넣어봤고요. 보통 이게 그 사이버펑크 2077이라는 게임을 약간 변형해서 그 디지털 휴먼 기술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고요. 보통 게임은 이제 사용자가 뭐 선택지를 고른다거나 특정 키를 누르다거나 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사용자가 마이크를 가지고 말을 하면은 NPC가 거기 말에 반응하는 데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Hey Jen, how are you? 이 실제 사람이 Unfortunately, not so 실시간으로 good. 말을 하는 거고요. How come? I am worried about the crime around here. It's gotten bad lately. My ramen shop got caught in the crossfire. Can I help? If you want to do something about this, I have heard rumors that the powerful crime lord Kuman Aoki is causing all sorts of chaos in the city. He may be the root of this violence. I'll talk to him. Where can I find him? I have heard he hangs out in the underground fight clubs on the city's east side. Try there. Okay, I'll go. Be careful, Kai. 보시면 이제 사용자가 마이크로 말을 하면은 이제 그 게임 속의 NPC가 말하는 것도 딱 대사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한 말에 따라서 응답을 하는 거고요. 그 말에 따라서 음성도 자동으로 나오는 거고 음성에 맞춰서 입 모양이나 표정도 맞춰서 나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실제 게임에 들어간 건 아니고 이제 기술이 이 정도까지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데모 영상이고요. 영상으로 보면은 뭐 되게 적어도 이 상황에 맞춰서는 그럴듯하게 보이는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이걸 위해서는 실제로는 내부적으로 되게 많은 요소가 들어가 있을 거고요. 뭐 이게 프로젝터로는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따져봐도 일단 뭐 사용자가 말을 하면은 그 음성을 이제 텍스트로 변환해서 텍스트를 이제 언어 모델에 입력으로 주면은 뭐 사용자가 이런 말을 했어. 너는 뭐라고 응답할 거야? 뭐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으면은 LLM이 뭔가 대답을 만들어 주겠죠. 그러면은
나는 이런 대답을 할 거야라고 응답이 나오면은 그걸 다시 이제 음성으로 바꾸고 이제 그 음성을 이용해서 뭐 대사와 음성에 맞춰서 이제 캐릭터 표정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이제 그것들을 다 적용해서 응답을 만들면 아까 같은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고요. 이게 이제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말을 하면은 그게 실시간으로 다 바뀌어서 다시 또 실시간 그 대답을 생성하고 그게 또 실시간으로 바뀌어서 캐릭터에 입혀져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이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말을 걸었는데 뭐 10분 후에 대답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건 디지털 휴먼이라고 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디지털 휴먼의 요소에 어떻게 보면 어제 설명드린 거는 뭐 캡처를 하고 그거를 뭐 사람이 손으로 고칠 부분 고치고 어쨌든 되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결국 최종 뭐 영화가 됐든 게임이 됐든 최종 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반응 속도는 사실 크게 고려 대상은 아니었고요. 얼마나 사실적으로 현실을 가상 환경에 옮겨낼 거냐였는데 이런 식으로 진짜 사람 같은 디지털 휴먼을 만든다면 사실 말을 하고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반응 속도라는 요소도 이 경우에는 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은 이제 AI 기술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그러니까 뭔가 현실 걸 캡처한다든가 아니면 디자이너가 손으로 그린다든가 하는 게 아니라 뭐 거의 텍스트 프롬프트만 이용해서 자동으로 이제 가상의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기술들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뭐 3D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쓰이는지 뭐 AI가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말씀드릴 예정이고 마찬가지로 좀 그래픽스 분야에 국한된 요소들이 많아서 너무 깊은 디테일까지는 말씀드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이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뭐 이런 아이디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뭐 이런 연구가 있으니 뭐 어제와 마찬가지로 내 연구랑 어떻게 결합할 수 있겠구나 뭐 아니면 이런 아이디어를 좀 가져오면 내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아이디어를 얻는 차원에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어제랑 비슷하고요. 어제는 이제 가상의 환경 캐릭터를 뭐 스캔을 통해서 어떻게 가져올 거냐, 그걸 어떻게 움직일 거냐였고, 그걸 여기서는 이제 현실 걸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새로 캐릭터 모델을 일단 먼저 만들어야 되고 만든 모델을 어떻게 움직일 거냐에 대해서 소개할 거고요. 그리고 뭐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말씀드릴 것 같고요. 일단 가상의 디지털 휴먼을 새로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이미지 기반으로 만드는 거랑 3D 에셋 기반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기반은 뭐 어떻게 보면 실제 현실을 사람을 옮기는 거랑 좀 유사한 방법으로 동작하는 아이디어고요. 원래는 이제 실제 사람을 옮기기 위해서는 3D 스캔 환경에서 사람을 찍고 그걸 이제 여러 프로세스를 거쳐서 디지털 휴먼 모델로 만드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 3D 휴먼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제 파이프라인이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럼 저 이미지 부분만 어떻게 AI를 써서 만들어내면은 결국 3D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이제 만든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카메라로 사람을 찍을 것을 그게 아니라 AI로 이제 사람을 어쨌든 형상을 만들어서 그 이미지로 3D 모델링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미지를 이제 뭐 자동으로 만들어내서 내가 만들어 보겠다라는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그 비전 쪽에서 어제 소개드렸던 기술들을 최대한 결합해서 만든 프로세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스테이블 디퓨전이란 디퓨전 기술을 활용한 이미지 생성 기술을 이용해서 뭐 내가 만들고자 하는 3D 모델을 묘사하는 프롬프트를 적어서 그러면 그 캐릭터에 대한 이미지는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요. 뭐 닥터 스트레인지라고 치면은 요즘의 이미지 생성 기술은 워낙 발달해 있기 때문에 저 중간 이미지 같은 게 나올 거고요. 그러면 저거를 내가 여러 각도의 어쨌든 그 3D 스캔의 핵심은 동일한 물체 혹은 사람을 이제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내는 게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저 프롬프트에 맞는 이미지를 카메라를 최대한 바꿔서 여러 각도에 대한 이미지를 여러 장 생성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진이 여러 장 있다라고 치면은 그 이후 프로세스는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생성한 사진이든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오른쪽과 같은 3D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 뭐 이렇게 보시면 크게 티는 안 나는데 요거는 3D 모델이고 요건 2D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논문이 뭐 여러 편 있지만 그 중에 한 2가지 정도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하나가 이제 드림 퓨전이라는 거고 오른쪽에 보시는 게 텍스트 프롬프트만 넣어서 만들어낸 3D 모델을 이제 카메라를 그냥 자동으로 돌려가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핵심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은 뭐 새로운 아이디어나 약간의 뭐 최적화 과정이 좀 있지만 큰 틀에서는 이미 있는 이제 비전 기술들을 조합해서 사용한 논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고 그래서 이미지를 만들 때는 그 있는 디퓨전 모델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만들고 이미지 여러 장이 생성되면은 널프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3D 재구성하는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저 3D 모델을 만들면은 오른쪽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논문에서 그러면은 추가로 해야 되는 건 뭐냐라고 치면 이 이미지를 만들어낼 때 여러 각도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새로 추가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걸 여기서는 텍스트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하는 방향으로 이제 연구를 하긴 했습니다. 저는 이제 디지털 휴먼 입장에서 소개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이게 이 논문의 핵심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리지만 뭐 사실 논문 자체는 되게 방대한 내용이고 뭐 이 내용밖에 없는 건 아니고요. 이제 디지털 휴먼을 그러니까 3D 모델을 자동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아니고 새로운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프롬프트를 넣으면 그냥 보통은 정면 뷰에 대해서 이미지가 생성될 거고요. 그래서 카메라를 바꾸기 위해 이제 위에서 바라봤을 때의 이미지 혹은 뭐 앞에서 봤을 때의 이미지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넣어서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겠다는 식으로 작동을 하고 이 너프는 아마 이후 세션에서 3D 재구성하는 쪽에서 한번 소개가 될 것 같은데 이제 너프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제 3D 모델이 있다라고 치고 뭐 이 마이크가 있다라고 치면은 이거를 이제 여러 각도에서 봤을 때 이 모델이 어떻게 표시되냐를 이제 여러 이터레이션을 돌면서 학습을 하고요. 그래서 랜덤하게 카메라 각도를 한번 샘플링해서 학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여기서는 그 랜덤한 카메라 각도가 주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이미지를 이제 학습용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그 각도가 이제 저 파이 카메라라는 표시는 이제 위에서 봤을 때 이제 이 카메라가 이루는 각도가 얼마냐는 거고요. 이제 60보다 높다는 거는 이렇게 높이 있다는 뜻이니까 이제 오버헤드 뷰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이제 그 60보다 낮을 때는 이게 다시 또 물체 기준으로 각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정면이면 정면, 이제 옆이면 옆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넣으면 각도에 따른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사실
보시기에도 이게 정확히 그 각도에 대한 이미지가 나올 것 같지 않은 프롬프트죠. 뭐 그렇다고 뭐 몇 도 각도에 대한 이미지 만들어줘 그러면 이제 그것까지 현재의 비전 기술이 해주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나이브하게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이미지, 그러니까 실제 3D 스캔이랑 비교하면 확연히 정확도가 떨어지는 이미지가 만들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결과도 사실 내용적으로 치면 되게 잘 만들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오랑우탄이라고 치면은 진짜 오랑우탄이 나오는 거고, 이 사진을 보고 이 텍스트랑 맞냐를 물어보면은 이제 되게 잘 맞는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퀄리티 측면에서는 3D에 아직 좀 실제로 쓰기에는 이 결과를 바로 쓰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프롬프트 형식으로 다른 각도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드림 퓨전이라는 논문이었고요. 요 똑같은 걸 어쨌든 하는 게 중요한 요소인데 그걸 좀 다른 방향에서 접근한 논문을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이드 3D라는 논문이고요. 저런 식으로 그냥 텍스트 프롬프트로는 추상적인 각도, 어쨌든 카메라 정보를 말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프롬프트가 아니라 여기서는 프롬프트가 아니라 다른 접근 방식으로 컨트롤넷이라는 걸 사용했고요. 스테이블 디퓨전 써보신 분이 계시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인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파이프라인에 이제 컨트롤넷이라고 추가적인 컨트롤 요소를 넣어서 그 컨트롤 요소에 대해서만 추가로 학습하는 모델이 있고요. 그게 컨트롤넷이라는 거고, 그래서 뭐든 여러 가지 요소를 추가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캐릭터의 자세를 넣어서 이 자세에 맞는 이미지를 뽑아내는 게 이제 오픈 포즈라는 거고요. 여기서는 오픈 포즈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선 자세, 약간 돌아서 이렇게 선 자세, 뒤돈 자세 이런 식으로 요 포즈를 취하는 이미지를 만들어줘라고 해서 이제 똑같은 캐릭터인데, 그러니까 프롬프트는 똑같은데 중간과 같이 이제 사람이 만화 캐릭터가 점점 도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이제 그러면 요걸 이용해서 3D 모델을 만드는 거는 또 마찬가지 또 동일한 과정을 거치면 이제 오른쪽 아래 3D 모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이미지만 보면은 그래도 좀 포즈에 맞게는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이 논문에서는 6장 이미지로 3D 모델을 만든다고 되어 있고요. 그렇게 치면은 3D 스캔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이 부족하죠. 그 돔 형태로 카메라를 하면 적어도 수십 대가 필요한데 6장으로 3D 모델을 만들면 사실 저 입력이 저거밖에 없으니까 결국 리컨 되는 거는 저 정도 수준일 수밖에 없을 거고요. 몇 가지 결과를 더 보여드리면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뭐 게임 캐릭터나 아까 본 닥터 스트레인지나 해리포터를 만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뭐 말씀드렸듯이 컨텍스트에는 되게 맞고 프롬프트에 맞는 모델이 나온 건 맞는데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제일 크고요. 그래서 특징점을 좀 찝어보자면은 보시다 쓰인 과정을 보면은 새로 뭔가 한 게 없죠. 그냥 이미지 생성 기술 그대로 썼고 3D 리컨하는 기술 그대로 썼고 추가로 새로 들어온 데이터도 없고 이제 한 거는 프롬프트를 건드린다거나 아니면 뭐 오픈 포즈 가이드를 넣는다거나 요 정도만 해서 어쨌든 3D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까지 된 거고요. 그렇게 치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뭔가 새로운 3D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기술이 나온 거고, 그리고 제일 큰 장점은 있는 기술을 썼기 때문에 이제 뭐 쉽게 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이제 기존의 2D 이미지 생성 모델이 표현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요소를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닥터 스트레인지라거나 해리포터라거나 되게 특정 컨텐츠에 국한된 이미지임에도 그냥 치면은 나오는 수준이기 때문에 내가 닥터 스트레인지나 그런
어떤 특화된 모델을 뭔가 학습 데이터를 따로 구한다거나 3D 모델을 구해서 넣지 않아도 그냥 이미지가 알아서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렇지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보시다시피 일단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라는 게 이제 제일 큰 한계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다른 식으로 아까는 이미지만 가지고 어쨌든 3D 모델을 만든 거고, 그래서는 퀄리티 쪽에서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3D 모델을 어쨌든 3D 모델을 만들려면 3D 모델에 대한 학습 데이터가 있어야 만들 수 있는 게 사실 현실적인 거기 때문에 그 3D 모델을 만들어서 그걸 활용해서 만든 게 이제 여기서 소개해드릴 논문이고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는 새로 데이터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그냥 만들어낸 거고, 여기서는 3D 모델을 이 연구를 위해서 추가로 되게 여러 명에 대해서 1000명인가에 대해서 캡처를 해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3D 모델을 만들어내는 연구고요. 근데 뭐 모델이 많이 있다고 해서 이제 프롬프트에 맞는 모델을 생성해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취한 방법이 언어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게 까다로운 요소이기 때문에 그걸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텍스트 프롬프트가 들어오면은 그거에 대한 이미지를 여기서도 만들어내고요. 여기서도 그 비전에서 원래 쓰던 저 디퓨전 모델을 활용해서 이미지를 만들고, 이미지랑 이제 3D 모델을 비교해서 제일 유사한 이제 구해놓은 데이터베이스 중에 제일 유사한 3D 모델을 찾고 이제 그 모델을 약간 변형해서 최종 모델을 만드는 식으로 작동합니다. 이게 어쨌든 이미지랑 3D 모델은 서로 비교할 여지가 있는데 이게 텍스트 같이 아예 전혀 다른 레벨이 되면은 그걸 이제 같은 공간에 뭔가 매핑을 시켜줘야 이게 유사하다 아니다를 따질 수 있는데 그거 자체가 사실 하나의 연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부분을 새로 학습해 내기보다는 이미 비전 쪽에서 그게 다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학습되어 있는 모델을 활용해서 이미지화해서 비교하겠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프롬프트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뭐 주름이 많은 회색 머리를 가진 늙은 남자라고 하면 이제 왼쪽 위와 같이 나온 거 같은 프롬프트에 맞는 캐릭터가 나오고 있고, 퀄리티 자체도 뭐 괜찮게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실제로 3D 캡처한 걸 쓴 거고 이제 그걸 데이터셋 중에 하나를 뽑아서 변형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퀄리티가 이제 미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에 맞는 퀄리티가 나올 거고요. 장점은 일단 퀄리티가 좋죠. 이게 DB를 구축할 때의 퀄리티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 같고 이제 뭐 피부 텍스처냐 그런 것도 되게 사실적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그 데이터베이스를 미리 구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비용도 들고 그걸 얼마나 잘 구축했냐에 따라서 사실 이 결과물이 영향을 받는 거고, 그걸 얼마나 넓은 범위에서 이 논문에서도 우리는 뭐 동양인 위주로 이제 3D 모델을 구성했기 때문에 동양인은 잘 나오는데 서양인은 잘 안 나온다를 한계로 지적하고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DB에 되게 디펜던트한 결과물을 얻는다는 게 이제 단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서는 앞서 보여드린 뭐 해리포터라거나 닥터 스트레인지를 여기서는 그래도 그럴듯하게 비슷한 모델을 만들어내긴 하지만 여기는 DB를 구축할 때 저런 요소들은 없었기 때문에 이 모델에다가 아까 같은 프롬프트를 넣으면은 뭔가 사람이 나와서 되게 사람처럼 보이는 그냥 이 프롬프트를 가리고 보면은 그럴듯한 결과물이 나왔지만은 그 프롬프트랑 얘가 맞냐를 따지면은 그건 또
잘 안 맞겠죠. 그래서 3D 모델은 되게 고퀄리티지만 이 프롬프트랑 얘가 맞냐는 이 DB 셋 안에서는 잘 맞지만 그걸 벗어나게 되면 안 맞는 결과가 나온다는 게 이제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같은 앞선 기술을 이용해서 뭐 벤처 회사에서 서비스하는 걸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릴까 하고요. 텍스트 프롬프트를 넣어서 이제 3D 모델을 만드는 거고, 그거를 대화형으로 이제 뭐 이렇게 바꿔줘 저렇게 바꿔줘 해서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데모 영상이라서 뭐 잘 되는 것 위주로 보여줘서 그런데 어쨌든 프롬프트만으로 저 정도 수준의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뭐 아직 실제로 쓸 정도로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일단 3D 모델을 저런 식으로 그냥 프롬프트만 넣어서 자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고요. 뭐 가상의 디지털 유물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근데 꼭 뭐 새로 만들 필요는 없고, 어떻게 보면은 뭐 저렇게 새로 만들어내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기존에 캡처한 걸 재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손으로 직접 만든 어쨌든 3D 모델이 있다라고 치고, 그럼 그걸 어떻게 움직일 거냐, 그 움직임을 이제 자동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뭐 AI 기술도 소개해 드릴 텐데, 일단 좀 배경 설명 차원에서 소개해 드릴 거는 비전 쪽은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인식 쪽으로 이제 많이 연구가 되다가 이게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생성형 AI와 함께 이미지를 이제 만들어내는 쪽이 되게 폭발적으로 연구가 됐었는데요. 애니메이션 쪽에서는 사실 예전부터 꼭 AI 기술이 아니더라도 그냥 데이터를 많이 확보해 놓으면 이 데이터를 뭐 조합하고 변형하고 해서 이제 그러니까 DB에 없던 새로운 동작을 만들어내는 쪽은 많이 연구가 됐고, 실제로 AI 기술이 결합될 때도 그런 요소들과 많이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 모션 데이터가 많이 있을 때 이걸 이용해서 이제 새로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을 데이터 드리븐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모션을 그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가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여기서 보시기에 지금 모션이 두 줄로 있는데, 뭐 위에 게 그냥 앞으로 걸어가는 거고, 밑에 게 팔을 높이 들면서 걸어가는 모션이고요. 이걸 이제 한 줄씩 각각 캡처를 하는 데이터가 두 개 있다라고 했을 때, 요 한 줄씩 별개로 재생하면은 그거는 이제 찍었던 걸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 새로운 모션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재생하는 게 아니라 관점에 따라서는 뭐 앞에 거 반쯤 재생하다가 여기까지 와서 여기까지는 재생을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밑에 모션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재생하면은 결국 이제 이 두 개 시퀀스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고, 그렇게 치면은 기존에 없던 이제 새로운 모션이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션의 순서를 변형해서 변화를 주는 게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걸
용어상으로는 콤비네토리얼 베리에이션이라고 순서를 바꿔서 변형을 주는 방법이고, 그래서 그걸 좀 더 효과적으로 한 게 이제 모션 그래프라는 아이디어고요. 이렇게 색깔별로 캡처를 떠서 이제 세 가지 클립이 주어졌을 때 이 중에 밑에 보시는 것처럼 연결이 꼭 저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줄로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밑에 그래프처럼 여기서 다른 프레임으로 이 프레임에서 저 프레임으로 다른 식으로 이제 점프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엣지들을 많이 추가해 주고 그럼 준 게 이제 모션 그래프인 거고요. 그래서 저 미리 구성된 그래프 상의 엣지들을 따라 움직이면은 어쨌든 새로운 모션이지만 자연스러운 모션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게 이제 모션 그래프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모든 프레임 간의 엣지를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 이제 되게 스파스하게 엣지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아무 포즈에서나 아무 포즈로 뛰면은 되게 자세가 갑자기 튀기 때문에 어색한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거고, 최대한 유사한 자세에서 유사한 자세로 이제 트랜지션 해야 이게 부드럽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 자세들 간의 유사도를 따져서 이게 되게 뭐 특정 스레숄드 이해하면서 로컬 옵티머이면 이제 뭐 엣지를 추가해 주겠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구성하고 이것만 있으면 사실 뭐 여기서 뭐 랜덤 워크를 한다라고 치면은 아무렇게나 움직이면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랜덤한 모션들이 그냥 많이 만들어지게 될 텐데, 보통의 상황에서는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니고 내가 이제 뭔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에 맞는 동작을 새로 생성해내는 게 이제 주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실제 상황에서는 뭔가 골이 주어지고 이거에 맞는 모션을 만들고 싶은데 이 골도 달성하면서 결과물이 이제 보기에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다라는 두 가지 이제 요건이 있고 이제 결국 그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만족시키는 결과물을 원하게 되고, 근데 그게 이제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이 목적을 만족시키려면은 기존에 없던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모션 퀄리티를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돼서 그게 트레이드 오프 관계이기 때문에 둘 다를 이제 최대한 만족시키도록 하는 문제를 푸는 게 어떻게 보면 데이터 드리븐 애니메이션이 제일 핵심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걸 풀 때 옵티마이제이션으로 많이 풀었고요. 옵티마이제이션 혹은 서치 기반으로 많이 풀어서 엣지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내가 앞에 가서 뭐 컵을 집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치면은 어떤 프레임에서 미래의 어떤 프레임으로 트랜지션해야 결국 컵을 잡을 거냐, 그리고 뭐 이걸 잡기 위해서 뭐 한 2초짜리 동작을 만드는데 이 2초 전 과정에서 사실 2초짜리 모션을 만드는데 이 그래프에서 2초짜리 모션을 만드는 방법은 저 엣지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거의 시간이 늘수록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고요. 그래서 모든 케이스를 다 보고 최적의 결과를 찾는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고, 약간 휴리스틱 등을 섞어서 최적의 모션을 만들어내는 식으로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모션 그래프라는 게 그냥 봐서는 되게 간단한 개념이고 그냥 쓰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나름 구현해서 쓰려면 약간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연구 쪽에서는 이제 당연히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건데 게임 업계에서는 그거마저도 이제 잘 안 쓰이다가 그나마 이제 게임에 도입된 게 이제 모션 매칭이라는 방식이고요. 모션 매칭이라는 건 사실 뭐 모션 그래프랑 크게 다를 게 없는데 이런 식으로 비슷한 프레임끼리 찾아서 엣지를 구성해 놓고 여기 그래프 안에서만 트랜지션 해야 된다라는 제약 조건을 따르는 게 까다로우니까 모션 매칭은 그냥 우리는 어느 프레임에서 어느 프레임으로든 무조건 점프할 수 있다라고 치고 쓰겠다라는 게 이 모션 매칭 알고리즘이고요. 그렇게 치면은 이 그래프의 모든
버텍스 간의 엣지가 연결된 이제 풀리 커넥티드 그래프를 가정한 모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을 따라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걸 따라가는 모션을 만들라라고 하면 이제 모션 매칭이 저런 식으로 작동하고요. 그냥 알고리즘을 보여주기 위해서 트랜지션 한 게 그대로 눈에 띄는데 보시면은 동작이 약간 튀는 순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원래 모션 시퀀스를 따르다가 다른 쪽으로 트랜지션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매 프레임마다 이제 내가 지금 프레임에서 어느 프레임으로 갈지를 결정을 하게 되고 그때 따지는 게 이제 내가 지금 앞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새로운 프레임으로 갔을 때 진짜로 얼마나 앞으로 가느냐, 이 골을 얼마나 잘 만족하느냐와 내가 새로 트랜지션 하고자 하는 프레임이 현재 프레임과 자세가 얼마나 일치하냐 두 개를 따져서 그 웨이트를 고려해서 최적의 프레임을 찾아서 점프하는 식으로 작동하게 되고요. 결국 치면은 여기서 말씀드렸던 골을 얼마나 잘 달성하느냐, 얼마나 자연스러우냐 두 개를 만족하는 모션을 되게 나이브한 방식으로 찾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은 튀는 걸 보여드렸을 거지만 여기에 이제 적절한 블렌딩을 섞으면은 되게 자연스러운 모션이 나와서 최근은 아니고 이제 근래에 들어서야 이제 쓰이게 된 기술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거는 어쨌든 요 연결 순서를 이제 랜덤 아니고 새롭게 연결을 해서 새로운 동작을 만들어내는 방법이고요. 이게 콤비네토리얼 베리에이션이고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이제 그 어쨌든 이동 궤적이 있는데 이 이동 궤적을 비틀거나 늘리거나 비틀거나 혹은 타이밍을 조절한다거나 해서 모션을 변형을 주는 게 이제 시공간상의 이제 베리에이션을 주는 방법이고요. 원래 저런 모션이 있다라고 했을 때 특정 포인터를 집어서 뭐 회전을 시킨다거나 이동을 시킨다거나 했을 때 이제 거기에 맞게 변형하는 알고리즘을 소개한 이제 영상이고 저런 식으로 어쨌든 루트라고 하시면 이동 궤적을 이제 건드려서 이제 동작의 변형을 주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 밑에 여기 밑에는 이제 타이밍에 대한 건데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타이밍도 이제 건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저기 파란색 점에 오는 시간이 좀 더 늦어지도록 하면은 저렇게 변형이 되고 어쨌든 위치 방향 시간을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오도록 컨트롤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명이 상호작용하는 것도 이제 편집을 할 때 두 명이 상호작용하는 거는 무조건 하도록 고정하고 나머지 부분만 건드리도록 편집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하는 만족시켜야 하는 제약 조건이 있는 거고 이제 그걸 만족시키면서 최대한 자연스러운 모션을 만들어내기 위한 연구고요. 뭐 이런 기술을 쓰면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위치에서 원하는 방향을 보도록 하는 모션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걸 조합하면은 요 기술만 가지고도 뭐 여러 명이 움직이면서 뭔가를 하는 씬을 뭐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근데 사실 되게 오래된 연구긴 하고요. 만들어낼 수 있지만 뭐 보시다시피 손이 많이 가긴 하죠. 뭐 그래서 AI 기술 전에 이제 쓰이던 거는 뭐
뭐 요 정도의 새로운 동작 만들어내는 기술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많이 있었지만 기본 큰 개념은 이제 동작들의 순서를 바꿔서 변형을 주는 방법과 이제 이동 궤적을 비틀어서 변형을 주는 방법 두 가지 정도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I 기술들이 발전되면서 이제 뭐 모션 생성 쪽도 AI 기술이 들어오게 됐고요. 도입되게 된 배경이 사실 있는데 뭐 AI가 뜨니까 도입이 된 건 아니고 필요한 요소가 좀 있긴 합니다. 그 모션 그래프 말씀드릴 때 서치해야 되는 영역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제 최적을 찾는 건 불가능하고 이제 어프로맥시메이션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서치를 이제 최대한 정확한 동작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만큼 시간을 넓혀서 서치 공간을 많이 보면 이제 더 좋은 모션을 뽑는데 그러면 이제 반응 속도가 너무 느려지는 거니까 적절한 타협을 해야 되는 건데 신경망을 쓰면은 어쨌든 그 반응 속도를 좀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서치를 어쨌든 하려면은 모든 모션에 대한 정보가 이제 메모리에 올라와 있어야 이제 거기서부터 탐색을 하는 게 가능한데 그러려면 이제 난 되게 많은 모션 데이터베이스에서 뭔가를 활용하고 싶으면 그게 메모리에 다 올라가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모션 매칭 같은 경우도 실제 게임에서 쓰는데 그런 제약 조건 때문에 캡처를 되게 많이 떠서 무조건 많이 올린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진짜로 쓰일 법한 되게 좋은 모션을 선별을 해서 넣어서 이게 이 메모리라거나 아니면 반응 속도를 게임에서 만족시켜야 되는 수준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DB 자체를 되게 크기를 제한적인 크기 내에서 선별하는 작업이 있었고요. 그런 걸 좀 벗어나고 싶어서 이제 신경망을 쓰면은 학습 데이터도 되게 왕창 넣어도 어쨌든 학습 런타임에는 그 신경망만 가져와서 쓰면 되기 때문에 모션 데이터가 많아도 되고 반응 속도도 이제 신경망 크기에 좀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서치 기법에 비해서는 훨씬 빠른 속도를 보이기 때문에 신경망이 도입되게 됐습니다. 뭐 굳이 말씀드리자면 메모리 측면에서는 확실히 낮고요. 반응 속도 측면에서는 모션 그래프 같이 이제 복잡한 서치를 쓰는 거에 비해서는 신경망이 빠른데 모션 매칭에 비해서는 빠르다 느리다가 약간 상황에 따라 다르고 모션 매칭이 뭐 더 빠른 경우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신경망으로 이제 모션을 생성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제일 기본적으로는 이제 모션이라는 게 시계열 데이터이기 때문에 매 프레임 동작을 새로 하나씩 만들어내는 방식이 이제 제일 기본이고요. 그래서 현재 자세가 입력으로 들어오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이제 골이 들어왔을 때 저 목적을 만족시키면서 그럴듯한 다음 자세가 뭐냐를 추론하는 신경망을 만들고 그러면 이제 현재 자세로부터 다음 자세를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 자세가 다시 또 현재 자세가 돼서 그 다음 자세를 뽑고 해서 이제 긴 모션 시퀀스를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뭐 AI 모델에서 많이 쓰는 구조라서 하면은 이제 잘 될 것 같은 문제로 포뮬레이션 할 수 있는데 그게 뭐 처음부터 되게 잘 된 건 아니고요. 제일 처음 그래도 신경망으로 이제 모션 생성이 잘 된다라고 나온 게 이 논문이고 페이지 펑션드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고요. 요게 이제 이 논문에서 했을 때 요 정도 나온다를 보여주는 거고 이렇게 보면은 되게 잘 되는 편이죠. 근데 이전에는 요 정도로 나왔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거 실제로 잘 안 나오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아까 앞서 영상에 비해서는 반응도 좀 마음에 안 들고 일단 동작 퀄리티가 뭐 되게 스무스하다거나 튄다거나 이제 발이 미끌린다거나 그런 요소들이 좀 있었죠. 다시 비교 차원에서 보여드리면 그거를 이제
우리는 신경망으로 학습해도 이 정도 된다는 걸 보여준 논문이고요. 실제로는 잘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울퉁불퉁한 길도 잘 갈 수 있다를 포함해서 이제 제시한 논문입니다. 저기 보시면은 이동 궤적 앞뒤에 이제 점이 있어서 주변 지형을 보고 지형에 맞는 동작을 생성하는 연구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 모션 생성하는 게 잘 안 됐고요. 그게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는 어쨌든 여기 동작 주고 골 주면은 이제 다음 자세를 뽑아야 되는데 어쨌든 풀어야 되는 문제는 현재 상태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제 다음 자세가 뭐여야 되는 건데 현재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값들이 효과적이냐가 좀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현재 자세를 그냥 포즈 하나만 줄지 뭐 지금은 이동 속도를 줄지 가속도까지 줄지 아니면 내가 이전에 움직여왔던 히스토리 전체를 다 줄지 뭐 이것도 좀 중요한 요소고 어쨌든 이 동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요소들이 있어야 되냐가 좀 문제고 그리고 여기서 특이하게 도입한 게 이 페이지라는 변수를 넣었었고요. 페이지라는 거는 이게 어쨌든 보시다시피 그 걷는 동작을 만들어내기 위한 연구였고 이제 걷는 거라는 게 사이클이 있어서 한 사이클이 이제 뭐 이걸 왼발이 앞에 있는 걸 시작으로 본다면은 오른발 딛고 다시 왼발 닿으면 똑같은 자세로 오니까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고요. 이 사이클 상에서를 이제 시작을 0 끝나는 걸 1이라고 한다면 그 0에서 1까지 움직이는 값을 이제 페이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페이지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모델을 사용하겠다라는 게 이제 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페이지라는 게 중요하면은 페이지도 그럼 신경망 입력에 넣어서 여기에 이 자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세가 이제 걸음걸이 사이클상에서 얼마에 해당하는지 페이지를 넣고 만들어내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페이지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잘 안 됐고요. 페이지가 되게 중요한 거니까 이걸 크게 작용시키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이 논문에서 제시한 거는 신경망을 하나가 아니라 4개를 만들고요. 페이지 구간에 따라서 4개를 만들고 그래서 그 페이지 현재의 페이지 값에 따라서 지금 뭐 예를 들어 페이지가 0번이랑 3번 사이에 있으면은 얘의 위치에 따라서 이 2개의 신경망을 블렌딩한 신경망을 만들고 걔를 기준으로 이제 입력을 넣고 출력을 뽑아서 모션을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이 논문이 취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뭐 잘 됐고요. 그래서 이거 이후로도 후속 연구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초기에는 이런 식으로 신경망을 여러 개 두고 걔를 선택해서 조합해서 이제 모션을 만드는 연구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이 다음 논문도 뭐 믹스처 오브 익스퍼트라고 해서 익스퍼트별로 이제 신경망을 많이 두고 이 상황에서 이 태스크를 하기 위해서 제일 잘하는 신경망이 뭐냐를 추출해서 모션 만드는 연구들도 있었고요. 뭐 이 논문이 중요한 거는 뭐 페이지 개념을 새로 제시한 것도 있지만 이전엔 되게 잘 안 됐었는데 이 모션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뽑아서 신경망에 입력으로 넣고 출력으로 뭘 뽑아야 되냐가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좀 모호한 상황이었고요. 근데 어쨌든 잘 되는 결과가 하나가 나오니까 아 이걸 넣어야 잘 되는구나. 적어도 이걸 넣으면 잘 나오는구나가 이제 제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베이스 라인으로 이걸 깔고 여기에 이제 뭐 새로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기에 뭔가를 좀 추가해 본다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차츰차츰 새로운 연구들이 많이 진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뭘 쓰는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개념적으로는 뭐 써야 될 게 좀 뭐 결과를 놓고 보면은 당연히 뭐 이게 들어가야 맞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쓴 거는 일단 현재 포즈에서 이제 조인트 위치랑 각 이제 관절의 위치랑 관절의 속도를 넣고요. 그리고 이동 궤적을 넣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이동해온 이제 이동 궤적과 이 미래 부분은 이제 골에 해당하는 나는 이쪽 방향으로 가고 싶어에 해당하는 이제 이동 궤적을 넣고요. 이제 그 두 개랑 뭐 여기서는 울퉁불퉁한 길도 가기 위해서 이 이동 궤적과 그 근처 지점의 이제 지형의 높이값까지 넣고 이제 그걸 넣어서 이제 결과물로 이제 다음 프레임이 조인트 위치랑 벨로시티랑 벨로시티라는 거는 그 이 3차원상의 이동 속도고요. 그리고 이제 조인트 로테이션 이게 팔이 뭐 회전값이 얼마인지 이걸 뽑아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는 안 드렸는데 원래는 캐릭터 리깅을 해서 캐릭터를 스켈레톤을 어쨌든 움직여서 모델을 움직이게 되는데 그때는 조인트 로테이션을 쓰고요. 이제 팔을 회전시켜서 얘를 움직이는 걸 쓰고 이 뭐 손의 위치가 뭐 어디 있다. 근데 이 손을 어떻게 나는 이 손을 이렇게 이동시킬 때 이 위치 값을 줘서 바로 컨트롤하는 식으로는 캐릭터를 컨트롤하지 않고요. 컨트롤 릭이라는 게 있어서 나는 손을 여기에 놓고 싶어라고 유저가 주면은 그걸 기반으로 뭐 인버스 키네마틱스라고 해서 역기구학을 풀어서 결국은 조인트 로테이션을 구하고 그 로테이션을 반영해서 이제 컨트롤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어쨌든 모션을 그 캐릭터를 움직일 때 있어서는 조인트 로테이션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이제 신체 구조가 뒤틀리지 않고 동작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써야 되는 거는 이 신경망이 다음 포즈를 위해서 뱉어내야 되는 거는 조인트 로테이션에 해당하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치면은 쓸데없는 값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원래는 되게 처음에 나이브하게 모델을 잡으면은 현재 자세도 이제 조인트 로테이션, 현재 조인트 로테이션 넣고 꼬리 먼지 넣고 그러면 그 다음에 조인트 다음 포즈의 조인트 로테이션이 뭐냐를 뱉어내면 모델상으로는 결함이 없는 거거든요. 정보로 치면은 이 정보 들어오고 이 정보 나오고 이게 맞는 구조인데 그렇게 학습해서는 잘 안 됐고요. 이거를 그냥 딱 진짜로 딱 필요한 컴팩트한 정보만 넣어서는 신경망이 이 돌아가는 구조를 파악하기 힘들어서 학습이 어렵고 그렇다 보니 이제 여기서는 입력에도 이제 조인트 로테이션보다는 조인트 포지션이 뭔가 직관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도 봤을 때 뭐 손을 든다는 뭐 이렇게 제가 손을 들고 내리고 하면은 뭐 들었네 내렸네를 알 수 있지만 뭐 제 손이 이렇게 움직일 때 이 각도가 몇 도냐 뭐 이런 거는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좀 반영하기 위해서 조인트 포지션을 넣었고요. 로테이션 대신에 포지션으로 변환해서 넣었고요. 그리고 포지션만으로 부족해서 어떻게 보면 현재 상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뭐 현재 포지션으로 부족하면은 그럼 이전 프레임의 포지션이 뭐였는지를 넣을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전 포지션에서 현재 포지션에서 이전 포지션을 뺀 벨로시티를 넣었고요. 이런 식으로 부가 정보를 넣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아웃풋에도 이제 그게 들어갔다는 점이고요. 원래는 이제 조인트 로테이션이 나오면은 이걸 다 계산해낼 수 있거든요. 조인트 로테이션을 포지션으로 변환할 수 있고 그러면 입력 포지션이 있었으니까 그걸 빼서 벨로시티도 계산할 수 있고 결국 이게 나오면은 위에 두 값은 계산할 수 있는 값이라서 계산해서 다시 입력으로 넣어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력에도 저걸 넣어줘야 이제 신경망이 이게 중요한 값이서 포지션이 중요한 값이구나. 이걸 내가 좀 고려를 해서 학습이 되어야 되겠구나를 고려해서 학습이 돼서 이제 포지션을 쓰진 않지만 쓰진 않는 건 아니고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어쨌든 포지션이 이렇게 되면 중복해서 나오는 거고 신경망이 뱉어준 포지션 값도 존재하고 이 로테이션이 나왔으니까 로테이션을 실제 캐릭터에 적용해서 포지션을 구해낸 값도 존재를 하는데 두 개가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을 거고요. 아마 새로 입력으로 넣어줄 때는 조인트 포지션은 아마 로테이션에서 계산해서 넣어줬던 거고 여기 이 포지션은 실제로는 쓰이진 않는 값인데 이걸 어쨌든 뱉어내게 그 로스 펑션을 잡아 놓으면은 결과적으로 안 쓰이는 값이지만 이 로테이션을 예측하는데 이 쓸데없는 포지션까지 예측하게 한 게 결과가 더 좋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력 출력 데이터를 뭘로 잡느냐도 어쨌든 신경망 학습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거는 꼭 이 모션 분야에 국한된 건 아니고 이제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아이디어는 뭐 차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걸 적용해서 나온 데모가 요거고 이 당시에서는 되게 좀 그럴듯한 어와 싶은 결과긴 했습니다. 이것도 잘 만든 게 저 학습 자체도 잘 됐지만은 저 컨트롤을 이렇게 하는데 저 컨트롤 미래 궤적을 이제 그냥 주면은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그걸 저 테두리를 잡고 사용자가 이쪽으로 가라고 해도 이제 여기는 막혀 있으니까 미래 궤적은 여기를 뚫을 수 없고 이렇게 막혀 있는 쪽으로 만들어 주면은 진짜로 여기 벽이 있다는 걸 가정하고 움직이는 것 같은 자연스러운 모션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아까 이런 좁은 다리 지나갈 때도 팔을 약간 들고 다리 지나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그게 그 당시에서는 사실 재현하기 좀 어려운 요소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필두로 그 뒤에 이제 다들 대부분의 연구가 다 신경망 이용해서 푸는 식으로 바뀌었고요.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물체랑 상호작용하는 것도 이제 저희 분야에서는 되게 까다로운 문제인데 크기도 다르고 형태도 다른 물체랑 상호작용하는 거를 다양한 물체에 대해서 앉고 일어나고 하는 걸 학습해서 이제 이미 새로운 물체가 와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반응하는 걸 학습한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아까 PFNN 같은 경우는 이제 이동 궤적과 그거 높이만 줬는데 여기 표시되진 않았지만 이때는 주변 지형을 이제 볼륨의 형태로 봤고요. 그래서 지금 내 앞에 물체가 있다 없다를 인식할 수 있어서 보시면은 이 의자에 앉는데 의자뿐만 아니라 책상까지 고려해서 이제 책상을 피해 가서 의자에 앉고 일어서 나올 때도 이제 책상을 피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물체 크기를 이제 되게 다양한 거에 대해서 학습을 하면은 이제 동적으로 변해도 거기에 맞춰서 앉을 수 있고, 그래서 신경망의 장점이 실시간 이 모델의 장점이 실시간 동작 생성이기 때문에 저걸 이제 실시간으로 바꿔도 거기에 맞는 동작을 바로바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연구입니다. 저런 위에 뭔가 있는 것도 피해가는 거고요. 다음은 사실 이 분야가 딱 제가 하는 분야라서 제 연구도 하나 끼워 넣었는데, 저가 이제 회사에 있을 때 냈던 논문이고요. 뭐 이런 캐릭터의 오른쪽 밑에 버튼을 눌러서 조작하는 뭔가 모델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냥 신경망 학습하면은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거든요. 이제 버튼을 누르고 방향이랑 액션 선택하면은 거기에 맞는 액션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액션을 누른 다음에 반응이 언제 나오냐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누르면은
요정 킥 누르면 이제 이때 나오고 한 번만 더. 뭐 방향 바꾸고 뭐 누르면은 요 정도로 나오는데 요게 이제 사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인 거고요. 이게 신경망으로 학습하면 되게 부드럽게 연결되는 모션이 나오는데 반응 속도나 이런 거를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다라는 게 좀 답답한 점이고, 이제 여기서는 그 반응 속도를 좀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냥 원래 모션을 빨리 재생하면 반응 속도 자체는 빨리 나오겠죠. 어쨌든 그만큼 모션이 빨라졌으니까. 근데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니고 반응 속도를 만족하면서 최대한 자연스러운 동작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연구의 핵심이었고요. 요게 이제 좀 자연스러우면서 빨리 반응하는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또 똑같은 트레이드오프 문제고요. 반응 속도를 높이려면 그만큼 모션 퀄리티가 손상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최대한 좋은 점을 찾겠다는 거고, 정답이 사실 반응 속도라는 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빨리 하고 싶은 경우도 있고 느리게 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렇다 보니 이제 저는 그걸 원하는 대로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했고, 이거는 뭐 걷는 속도나 방향을 컨트롤하는 예제인데,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뭐 흰색이랑 파란색이 있는데, 이제 흰색 바가 이 시간 안에는 반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약을 주는 거고, 실제로 그러면 얼마 만에 반응을 했냐가 이제 파란색이 보여주는 거고요. 반응 속도를 천천히 하면은 좀 천천히 반응하지만 그만큼 자연스러운 동작이 나오고, 저걸 되게 타이트하게 잡으면은 빨리빨리 반응하는 예제고요. 이걸 뭐 꼭 이동뿐만 아니라 뭐 액션에 대해서도 해서 뭐 발차기 여러 격투 동작들을 하는데 뭐 반응 속도를 좀 널널하게 주고 자연스럽게 만들면은 이제 요런 동작이 나오고, 요건 위에 흰색 바를 길게 준 거고, 요걸 이렇게 짧게 주면은 동작을 되게 빨리, 반응 퀄리티를 좀 유지하면서 반응을 빨리 하는 결과를 신경망을 이용해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뭐 반응 속도는 하나의 그냥 중요한 요소라, 게임에서 중요한 요소라서 제가 잡은 거고, 뭐 연구 자체는 꼭 반응 속도가 아니더라도 신경망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이게 그냥 블랙박스처럼 데이터 넣으면 결과가 나오는 거고, 내가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데 그 중에서 나는 이거는 꼭 조절해야 되고 하고 싶다라는 게 있을 때 이제 그 요소를 반응해서 학습하는 방법론인 거고요. 접근 방법 자체는 학습 데이터를 변형해서 이제 컨트롤하고 싶은, 뭐 여기서는 반응 속도를 만족하는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이제 새로 만들어낸 데이터를 학습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고요. 뭐 이런 부분 아니라 다른 뭐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 연구고, 이제 다른 연구들에서는 어쨌든 신경망을 써서 뭐 격투도 하고 뭐 새로운 여러 가지 것들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사실 한 명 거는 예전에도 잘 됐는데 둘이 상호작용한다거나 이런 거는 되게 어려운 문제였는데, 아직도 뭐 해결이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개선이 됐고요. 저렇게 실제로 접촉이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생성을 해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GPT 나오기 전에 좀 주로 많이 진행되던 연구였고요. GPT-3쯤부터 이제 워낙 LLM이 뜨다 보니까 저희 분야에서도 이 LLM을 활용하는 쪽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됐고요. 그래서 최근 이제 모션 생성 쪽 트렌드는 텍스트에서 모션 생성하는 연구가 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그냥 이런 문제를 하고 있다는 거, 저기 밑에 보시면은 텍스트 프롬프트가 있고 이제 거기에 맞는 모션 페어를 해놓은 이건 데이터 셋이고요. 이런 데이터를 학습해서
이제 이메일 프롬프트가 왔을 때 이제 여기에 맞는 모션을 만들어내는 연구가 진행이 됩니다. 뭐 하는 거 자체는 되게 비슷하게 하고요. 되게 여러 가지 있는데 다들 비슷한 형태로 하고 있어서 뭐 시계열 데이터니까 트랜스포머 쓰고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이 되게 핫해서 이제 디퓨전 기반으로 모션을 만들겠다라는 식으로 트랜스포머랑 디퓨전 모델이랑 저 클립이라는 텍스트 인코더 결합해서 이제 만든 게 이제 뭐 지금 하나의 논문을 찝어서 이제 보여드렸는데 대부분의 논문들이 다 비슷한 방식을 쓰고 있었습니다. 뭐 클립을 쓰냐, 뭐 버트를 쓰냐, 뭐 그런 건 좀 달랐고요. 근데 어쨌든 텍스트에서 모션 생성하는 쪽으로 오면서 문제 형태가 좀 바뀌었고요. 앞선 연구들은 어쨌든 프레임 단위로 이제 동작을 만들기 때문에 프레임 단위로 동작을 만들어냈고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컨트롤이 가능했습니다. 그걸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프레임 단위로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뭔가 입력을 주면 거기에 바로 반응해서 모션을 만들고 프레임 단위로 앞에 프레임 정하고 뒤에 프레임 정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정해 나가는 식으로 모션이 생성됐었고요. 근데 이렇게 텍스트 프롬프트 주고 동작 만드는 케이스에서는 굳이 순차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고 이 프롬프트에 맞는 모션 시퀀스를 한 번에 그냥 만들어내도 되는 식으로 이제 포뮬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디퓨전이 도입된 거기도 하고요. 디퓨전이 이게 하나의 모션을 프리딕트 하는 데는 신경망이 뭐 그럴듯한데 이 시퀀스 자체를 한 번에 그냥 뭐 2초짜리 동작이니까 뭐 120프레임을 한 번에 만들라라고 하면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만들어진 거 가지고 이제 디퓨전 프로세스를 돌면서 조금씩 개선하는 게 이제 결과적으로 퀄리티가 되게 그럴듯하게 나와서 어떻게 보면 문제 형태가 바뀜으로 인해서 이걸 이제 시퀀스를 한 번에 만드는 문제가 되니까 디퓨전이 더 적합해져서 디퓨전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퓨전을 설명드리기에는 뭐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하고요. 굳이 여기서 좀 언급을 하자면 지금 텍스트 들어오고 이제 모션 들어오면 텍스트가 들어오면 그걸로부터 모션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요. 디퓨전이라는 게 뭐 어제 강의에서 간단하게 개념은 소개했던 것 같은데 되게 노이지한 데이터에서 조금씩 개선해서 깨끗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고요. 그 노이지한 데이터라는 게 여기서는 모션인 거고 모션 시퀀스인 거고 그 모션 시퀀스가 조금씩 개선되는 거고 여기 설명을 약간 드리자면 우이시나 모르겠는데 이게 여기서 T라는 게 이제 디퓨전 디퓨전 스텝이고요. 위에 있는 1에서 n까지는 이제 모션 시퀀스 상의 타임입니다. 그래서 1이 첫 번째 프레임이고 n이 이제 제일 마지막 프레임이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게 지금 모션 시퀀스가 들어가서 모션 시퀀스가 출력으로 나오는 모션이 들어가서 모션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여러 디퓨전 스텝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점점 깨끗해져서 최종적으로 쓸 모션이 나오는 거고 근데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약간 컨트롤 파라미터처럼 들어가는 게 이제 텍스트 프롬프트고요. 이건 뭐 스테이블 디퓨전에서도 원래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이미지를 점점 디노이징 하는 과정에서 텍스트 프롬프트를 계속 집어넣고요. 어쨌든 문제는 텍스트를 넣어야 되는데 입력으로 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쨌든 별개의 입력으로 들어가죠. 이게 별개의 뭐 점 하나로 됐지만 여러 차원의 벡터일 거고 텍스트랑 모션을 같은 스페이스로 떨구진 않습니다. 원래 클립이라는 거는 텍스트랑 이미지를 같은 스페이스에 오도록 컨스트럭티브 러닝을 통해서 한 건데
모션에서 그걸 하진 않고요. 여기서는 그냥 텍스트를 어쨌든 벡터화 해야지 신경망의 입력으로 넣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뭘 쓸 거냐 중에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많이 쓰이고 제일 효과가 좋다고 하는 클립을 가져와서 썼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클립으로 인코딩한 텍스트가 몇 프레임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상하긴 하죠. 텍스트 어쨌든 클립이라는 거는 이미지랑 텍스트를 매핑한 거고 근데 이제 모션 생성하는 데는 이미지가 쓰이진 않잖아요. 이미지랑 아무 상관없는 분야에서 쓸 건데 인코딩 하기에 이제 적합한 게 없으니까 클립을 쓴 케이스고요. 실제로 클립 말고 순수 언어 모델인 버트를 쓴 케이스도 있고 뭐 비슷비슷하게 작동하는데 사실 비슷비슷하게 작동하긴 합니다. 클립을 넣어도 되고 버트를 넣어도 되고 뭐가 좋다를 따지기는 약간 미비한 정도였던 것 같고요. 어쨌든 요걸 하면은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 이제 새로운 프롬프트를 넣으면 거기에 맞는 모션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건 근데 잘 되는 걸 넣은 거고요. 이게 어디까지 되냐는 아직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뭐 진짜로 새로운 모션이 나오는가도 좀 모호한 부분이 있고요. 뭐 그래서 제가 하려고 했던 거는 뭐 사람이 좀비 모션을 캡처를 했는데 좀비가 이제 팔을 들고 좀비처럼 천천히 걸어가는 모션은 있고 그리고 사람이 뭐 뛰어가는 모션도 있는데 이걸 이제 학습 결합해서 그러면 좀비가 예를 들어 뭐 그럼 텍스트 프롬프트도 저희가 작성을 했겠죠. 좀비가 걸어가는 동작, 사람이 뛰어가는 동작 이렇게 데이터셋은 구비해서 그럼 새로운 동작을 만들고 싶으니까 우리는 이제 좀비가 뛰어가는 동작이라고 하면은 좀비랑 뛰어가는 동작이 합쳐서 진짜로 뭐가 정답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좀비가 뛰는 것 같은 동작이 나오길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런 식까지는 결합되지 않고요. 그래도 그래서 이게 데이터셋에 있는 걸 넣으면 뭐 잘 나오고 일단 이제 리컨 측면에서는 그 수준은 이제 되게 잘 되는데 어느 범위까지 되냐 이제 제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럴 수 있지만 요즘의 뭐 이미지 생성 모델 이런 거 보면 그냥 아무거나 넣어도 진짜로 잘 나오고 되게 잘 된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이쪽은 아직 좀 연구가 더 돼야 된다라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서 그냥 텅 빈 공터에서 모션을 만들어내는 수준이고요. 아직은 뭐 물체를 두고 이제 딱 여기에 앉아 문 열고 들어가서 의자를 뒤로 빼서 앉아라 이런 것까지는 안 되고요. 그 길이도 되게 중요해서 한 번에 하나의 동작은 잘 만드는데 뭐 A하고 B하고 C 해 이러면 뭐 그런 건 또 잘 안 되고요. 이 부분은 뭐 최근 들어서 이제 활발하게 되고 있는 거라 아직 발전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립 여기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걸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비전 분야랑 따지면 이제 모션 쪽은 일단 데이터가 되게 부족하고요. 사실 사진은 되게 뭐 인터넷에 많고 연구하는 뭐 사람도 많고 이제 어쨌든 데이터베이스 뭐 벤치마크 데이터도 되게 많고 많이 있는데 모션은 되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고 뭐 각 연구팀마다 따로따로 캡처해서 따로따로 뭐 올려놓고 아니면 그걸 좀 모아놓은 데이터도 있는데 그걸 다 합쳐봐야 이제 데이터 크기도 그렇게 크진 않고 퀄리티도 사실 이제 이걸 다 흩어진 걸 다 모으면 뭐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이상하고 이건 쓰면 안 되는 수준인데 들어가 있고 그런 게 있어서 데이터 문제가 좀 크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부족한 데이터로 어떻게 연구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뭐 텍스트 데이터도 일단 모션에 비해서 어쨌든 더 부족하고 원래 있던 데이터들은 모션밖에 없는데 여기 이제 다시 이걸 띄워서 텍스트 프롬프트 입력해서 구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쪽은 더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텍스트에서 모션 만드는 연구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데이터가 충분했다면 이미지처럼 했겠죠. 이게 이제 뭐 어제 강의에서 나왔던 클립에 대한 개념 소개인데, 이제 텍스트 프롬프트랑 이미지 페어가 있으면은 이미지 넣어서 인코딩한 거랑 텍스트 넣어서 인코딩한 거랑 이제 그 페어가 맞으면은 비슷한 공간에 오고, 페어가 다르면 서로 멀어지도록 하는 식으로 학습을 해서 이미지랑 텍스트랑 같은 공간에 떨궈서 이걸 이제 그러면은 뭐 여기 같은 공간에 왔으니까 이 공간에서는 텍스트로도 변환할 수도 있고 이미지로도 변환할 수 있고, 여기서 이 근처에 있으면 그만큼 뭐 같은 거다를 따질 수 있어서 이제 되게 유용하게 쓰이는 기술인데요. 모션으로도 사실 똑같이 할 수 있긴 개념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데이터가 부족해서 요걸 돌려봤자 의미 있는 결과가 안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뭐 여기 보셨듯이 뭐 클립 텍스트 인코딩한 걸 그냥 컨트롤 파라미터처럼 넣는다거나 하는 거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모션 클립이라는 논문도 있는데 이걸 되게 비틀어서 이상한 형태로 풀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걸 이상하게 풀고 있고요. 모션 클립도 간단히 소개해 드리자면 목적 자체는 클립이랑 같습니다. 이제 모션이랑 텍스트를 어떻든 같은 공간에 떨구고 싶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걸 똑같이 해서는 데이터가 부족해서 안 되니까 뭔가를 좀 더 넣으면 잘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이상하죠. 원래 클립이라는 게 이제 콘스트럭티브 랭귀지 이미지 프리트레이닝이고, 이걸 만약에 모션에 했었으면 CL 저 이미지 부분을 모션으로 바꿔서 콘스트럭티브 랭귀지 모션 프리트레이닝이 돼야 되는데, 모션이 앞에 오고 이미지가 여전히 있죠. 그래서 클립이랑 결합해서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거고, 클립을 활용해서 해보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모션이랑 텍스트 이용해서 새로운 스페이스를 정의하기에는 데이터가 부족하니까 이미지를 가져와서 클립 스페이스라는 게 이미 있으니까 모션도 그 클립 스페이스에 이제 약간 꼽사리 끼듯이 들어가서 모션을 클립 스페이스로 떨궈서 그러면은 모션 이미지 텍스트를 다 같은 공간에 떨구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같은 공간에 떨구는 게 아니라 클립이라는 공간은 이미 프리트레인 돼 있고 모션을 거기에 끼워 맞추겠다라는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결과적으로 같은 스페이스에 온다면은 그게 학습이 잘 될 수 있다라면은 좋은 결과인 거고, 뭐 여러 방향으로 쓸 수 있는 거라서 뭐 연구 방향 자체는 나쁘지 않죠. 그러면 어쨌든 같은 스페이스에 넣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문제고, 몇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제 저희가 가진 거는 이제 모션이랑 텍스트 페어 데이터는 일단 있고요. 부족하지만. 그래서 그러면은 모션이랑 텍스트 있으니까 그냥 그거 이용해서 이 텍스트에 맞는 모션이 이거니까 얘는 그 텍스트랑 같은 위치에 오게 떨구겠다라고 해서 학습하는 게 되게 이제 기본적인 방법일 거고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잘 안 됐고요. 어떻게 보면 뭐 이게 데이터가 부족해서 잘 안 되는 이유랑 같은 이유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그래서 추가로 한 거는 어쨌든 클립이라는 게 이미지니까 이미지 쪽 정보도 활용하면은 좀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모션을 이미지화하는 프로세스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 캐릭터 모델을 미리 구비해 놓고 모션 데이터를 그 캐릭터에 입히고요. 그리고 카메라 각도도 뭐 특정 카메라 각도를 잡아놓고 그 캐릭터를 뭐 게임 엔진 어디든 이제 넣어서 렌더링을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요. 그럼 모션을 넣어서 이 캐릭터가 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이미지를 뽑아서 어떻게 보면 이 모션에 맞는 이미지 페어를 생성해낸 거죠. 원래 있는 데이터는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모션, 텍스트, 이미지 세 개가 다 있는 데이터셋이 나왔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 모션이랑 페어되는 텍스트를 이제 클립 공간으로 떨구면 이제 여기가 되는데,
모션을 이미지화해서 클립으로 떨구면 여기가 되니까 이제 텍스트랑도 맞고 이미지랑도 맞는 이제 뭐 그걸 이제 다 고려해서 중간쯤 오는 곳으로 이제 모션을 떨구겠다라는 게 이제 모션 클립의 아이디어고요. 이것도 뭐 데이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부족해서 뭐 깔끔하게 아주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장점이 있긴 하고요. 어쨌든 요 텍스트 투 모션은 이 모션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그 처음 말씀드렸던 캐릭터 생성 쪽과 비슷하죠. 이 3D 모델을 쓰면 퀄리티는 올라가지만 우리가 가진 데이터셋만 표현할 수 있는 거에 반해서 이제 이미지로부터 3D 리컨을 하면 이미지를 생성하고 그걸로부터 3D 모델을 만들면은 기존의 이제 비전 모델이 가지고 있는 표현 범위를 다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모션 클립도 어쨌든 이미지 스페이스를 가져왔기 때문에 모션 데이터의 베이스에 없더라도 비전 쪽에 있는 표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뭐 아주 잘 되는 건 아니고 뭐 3D 리컨이랑 비슷한 수준 개념적으로는 맞지만 퀄리티는 부족한 어쨌든 그런 게 되고 이제 우사인 볼트라는 프롬프트를 치면은 원래 저런 자세는 없는데 이제 이미지상으로 보면 우사인 볼트라고 하면 이 특정 키 자세가 있으니까 그걸 어느 정도 취하고 뭐 스파이더맨이라고 치면은 이게 모션 데이터에서는 없었지만 대충 비슷한 자세가 나오는 식으로 비전 쪽의 콘텐츠를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근데 아직 쓸 정도는 아니고 뭐 이런 식의 접근 방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쓰고 사실 어쨌든 그 비전이나 LLM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요. 요 연구 같은 경우는 조금 간접적인 형태로 써서 예를 들어 프롬프트 이것도 여전히 텍스트에서 모션 만드는 연구인데 텍스트 그냥 앞선 모델처럼 그냥 텍스트 넣고 모션 만드는 쪽으로 하는 것보다 이 텍스트 프롬프트가 주어졌을 때 이 프롬프트를 이제 언어 모델에 넣고 뭐 사람이 허리를 뭐 박수를 친다라고 하면은 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그 신체 부위가 뭐냐를 언어 모델한테 물어보고요. 그럼 박수를 치기 위해서는 손이 중요하니까 손이 중요해라고 치면은 나오면은 그 정보를 이용해서 학습할 때 이 텍스트에 대해서는 손 쪽에 가중치를 좀 더 주고 뭐 뛰어간다 이러면은 발 쪽에 가중치를 좀 더 주는 식으로 학습 모델은 똑같은데 가중치를 저 언어 모델을 통해서 좀 더 보정하는 연구고요. 요거 정도 LLM 그러니까 모델 자체는 똑같은데 LLM을 중간에 끼워 넣어서 보조 도구로만 써도 퀄리티 향상이 있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요. In the first example, given the source motion 그 다음으로는 and the edit text. 텍스트에서 모션 만드는 것도 그냥 한 번에 딱 만드는 게 아니라 약간 대화형으로 해서 모션 나오면 여기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말하면은 그걸 좀 고치는 형태의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In the first example, given the source motion and the edit text, keep sitting and don't get up. 그래서 요 초록색 모션처럼 잘 안 보이네요. 초록색 모션처럼 하고 싶은데 빨간색처럼 모션처럼 나왔으면은 이게 계속 앉아 있는 걸 원하는데 잠깐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이 나오니까 여기에 프롬프트로 TMed faithfully generated the 일어나지 edited motion. 계속 앉아서 일어나지 마라라고 하면은 저렇게 파란색으로 Next, 나타나서 원하는 동작을 given the 할 edit 수 있다는 text, 거고요. Turn back sooner while 아무것도 crawling. 없는 데서 Our model 프롬프트를 쳐서 correctly 동작을 generates a 만드는 게 crawling 아니라 action that turns left 이미 모션이 earlier than 있는데 the one in the 여기에 source 프롬프트를 motion. 추가해서 이걸 수정하는 식의 형태로도 In the top 활용이 되고 example, 있습니다. given the sitting animation, 너무 중간 얘기를 길게 해버린 것 같은데 그 다음은 이제 이때까지는 이제 신체 동작 만드는 얘기를 했었고요. 신체뿐만 아니라 얼굴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얼굴은 어떻게 하냐를 좀 더 소개드리려고 하고요. 근데 신체 쪽은 뭔가 뭐 이렇게 이동할 거다, 뭐 여기에 앉을 거다 이런 식의 입력, 약간 다양한 형태의 입력이 있었는데 얼굴 표정은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입 모양이 되게 중요한 요소고요. 입 모양을 결정하는 거는 결국은 어떤 말을 할 거냐에 대한 거고, 보통 그래서 이제 음성 입력을 받아서 거기에 음성에 맞는 모션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이제 연구가 많이 됐고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프로세스고, 그래서 AI 이전에는 뭔가 대사가 오면은 음성 입력이 오면은 이 음성에 대해서 지금 이 포인트에서 어떤 발음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뭔가 기역 발음 뭐 이런 식으로,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음성 그 글자 대신에 이제 발음 기호 있잖아요. 발음 기호에 맞춰서 변환을 해서 각 발음 기호별로 이 발음할 때는 이 표정, 이 발음할 때는 이 표정을 이제 미리 다 정의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이제 기존의 방법이었고, 그것도 이제 AI가 도입되면서 최근에는 그냥 음성 들어오면 음성에 맞는 표정 만들어내는 식으로 발전이 됐고요. 뭐 요것도 모델 자체는 뭐 크게 다르지 않고 어쨌든 예, 시퀀셜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만들어내서 뭐 I 결과적으로는 specifically reminded her, bedside table on the kangaroo. 사실 세 번째 게 이제 이 연구에서 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사람 음성만 받았을 때 저런 식으로 모델을 And the 움직이는 results on both 연구가 has 되고 said. 있습니다. The diagnosis was discouraging. However, he was not overly worried. Small farms west of Fairbanks cater to whom? 이거는 엔비디아에서 이제 표정도 바꿀 수 있고 이제 감정까지 넣어서 It's so dark. 음성할 수 있다라고 Where? 증명한 거고요. Where is it? I can't see it. I can't see anything. 이것도 음성만 받아서 But 저 I know it's 애니메이션이 there.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Waiting. 됩니다. Waiting. The beige hue on the waters of the loch impressed all, including the French queen, before she heard that symphony again, just as young Arthur wanted. Okay, I have a few jokes here. What do you call a fish without any eyes? 이런 식으로 음성 만드는 것도 되고 있고요. 음성뿐만 아니라 We present predicted by the 제스처까지 diffusion model 생성하는 based 연구도 on 많이 different 있고요. prompts. Well, the world is so small. Actually, last year I was 나온 게 빠져서. 네. Every night there was a fight. Every night something 음성만 smashed on the 나오면은 ground. 저런 About a week before the certification exam, I couldn't stand it anymore. I went up to their door 적절한가를 and knocked on it. 만들어내는 연구도 있고요. 그럼 아까 음성이랑 결합하면은 이제 더 Every night 그럴듯 there was a 정보가 fight. Every 나오겠죠. night something smashed on the 그리고 ground. 여기서는 About a week before 음성뿐만 the 아니라 텍스트 프롬프트를 certification 넣어서 exam, 뭐 I couldn't 기쁜 stand it 제스처, 뭐 anymore. 화난 I 제스처, went 뭐 up to 동작을 their 크게 작게 door 이런 and knocked 것까지 on it. 컨트롤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And how we met. And for those who say We present gesture. 그래서 이게 어떻게 최종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도 좀 몇 가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휴먼을 만들어서 어디에 쓸 거냐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현업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걸 만들어서 키오스크에 넣어서 이제 뭐 서비스 종사자를 대체하는 쪽으로 쓰겠다라는 게 이제 제일 많이 논의되고 있는 화두고요. 주문을 받을 때 저희는 이제 Hi, 터치해서 welcome to 하지만 Shannon's Cafe. 그게 아니라 How can I 그냥 help you? 사람한테 Can 하듯이 I 말로 have a 하는 cheeseburger 쪽으로 with a side of 할 onion 거고 rings, 이제 please? 그걸 표현하기 위한 Would you be 이제 interested in our popular toppings for 캐릭터를 cheeseburger like 뭐 bacon and 여기는 fried 약간 onions? 사람은 아닌 캐릭터를 Yeah, let's 넣었지만 do it. 캐릭터를 넣겠다라는 게 이제 Done. Add a 많이 cheeseburger with 이야기되고 bacon and 있는 fried 사항입니다. onions. What else? What protein options do you have? 그래서 뭐 이런 거 말고 진짜로 We have 이거는 약간 네, 그런 거고 이거가 이
벨에서 만든 디지털 휴먼이고 그거를 이렇게 키오스크 형태로 서비스하겠다라고 이제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Hi everyone, I'm Michael Shepard. I'm a senior. Let me show you an example. Andy, can you tell me a little bit about the early language program, ELIZA? ELIZA is an early natural language processing computer program developed in the 1960s. It had a goal of exploring and 말을 simulating 하면은 이제 communication 저 between humans 아바타가 and 응답을 machines. 해주는 거고요. It was considered quite 사실 revolutionary for its time. 음성 뭐 내용이나 So what we 음성만 have here is a 따지면은 full stack Gen AI solution. 이미 다 되는 내용이죠. 뭐 GPT 수준만 해도 그럴듯하게 되는데 이게 사람 이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화면에서 음성만 나오는 거랑 실제 뭔가 화면에 사람이 움직이면서 대답하는 거랑 그 사용자 경험이 완전 다르다라는 게 이제 인식이기 때문에 그거를 진짜 사람처럼 내가 기계랑 대화하는 게 아니라 사람처럼 사람과 대화한다고 느끼기 위해서는 이제 화면에 진짜 사람 같은 캐릭터가 움직여야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요소라서 그걸 목표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뜨면서 이제 뭐 Are you seeking to infuse a human touch into AI your e-commerce platform? 어시스턴트가 또 Curious 많이 about the 개발되고 advantages that 있는데 digital human-powered e-commerce 뭐 can offer your 키오스크가 customers. 아니더라도 뭐 Hi, I 핸드폰에 am Pia, 뜬다거나 and I'm 뭐 here to enhance your marketing 컴퓨터에 strategy 오른쪽 based on the 밑에 뜬다거나 conversations 이게 and 그냥 insights shared by customers. Engage with potential customers directly, guiding them to the ideal products through tailored questions. As your personal shopping assistant, I'll connect you with products that perfectly match your needs. Serving as your e-commerce assistant, I'll offer 그래서 뭐 요즘 많이 쓰는 뭘 들 수 뭐 코파일럿이라거나 뭐 노션이라거나 이런 것 띄우면은 여기 오른쪽 밑에 약간 작은 UI 떠서 뭐 물어보고 싶은 거 프롬프트 치면은 응답이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이제 아예 오른쪽 밑에 저런 가상 캐릭터가 뜨고 프롬프트를 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이크 연결해서 그냥 뭐 이것 좀 해줘 이거 필요해라고 하면은 응답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가서 이제 그거에 반응하는 뭐 내가 말하면은 이제 반응하면서 뭐 말도 하고 제스처도 하고 그런 캐릭터를 띄워놓는 거를 해서 이제 디지털 휴먼이 쓰일 거다라고 보는 쪽이 많고요. 뭐 이런 형태로 쓰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상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쓰는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쓰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하고 응답하고 이제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미리 정해진 움직임을 그냥 그대로 재현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춰서 바로바로 반응하는 캐릭터가 필요할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뭐 어제 소개드린 내용에서의 어플리케이션은 뭐 실제 배우를 캡처해서 뭐 늙지 않게 보존한다거나 뭐 그런 용도였는데 그건 이제 진짜로 보존을 해놓는 거고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그걸 가져와서 계속 동적으로 바꾸는 거고요.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모델까지 두 개를 결합하게 된다면 이제 뭐 예전에 뭐 돌아가신 분의 사진으로부터 가상의 캐릭터를 이컨하고 이제 이 사람의 뭐 평소 행적이나 뭐 기록물들을 이제 LLM에 학습시켜서 그걸 도입하면은 이제 말도 약간 그 사람처럼 해서 진짜로 과거의 그분을 만나는 것 같은 디지털 휴먼을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가상의 디지털 휴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과 거의 동일한 수준까지 갈 것 같고요. 뭐 말도 하고 행동도 사람처럼 하고 뭐 생각은 당연히 지금 언어 모델처럼 사람처럼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것들만 잘 조합해도 가상의 캐릭터가 뭐 퀄리티의 문제지 돌아가는 형태로는 나올 거고요. 뭐 제일 처음 봤던 걸 다시 좀 되새기자면 뭐 사람 그 키오스크가 됐든 뭐 VR 환경이 됐든 가상 캐릭터가 있으면은 그 앞에 가서 사람이 말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디지털 휴먼이 뭐 실제 카메라가 있든 아니면 카메라가 있어서 내가 움직이는 걸 보기도 하고 마이크가 있어서 내가 말하는 걸 듣기도 하고 이제 음성이랑 비전이랑 조합 뭐 음성에 대한 내용을 텍스트화해서 그걸 다 조합해서 내 말에 대한 반응을 텍스트로도 만들고 LLM에 줄 때 이제 뭐 사람이 이 말을 했는데 어떤 응답을 할 거야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떤 대답을 할 거며 행동은 뭘 할 거냐 이런 것까지 행동을 뭘 할 거냐라고 프롬프트 해주면은 말도 만들고 행동도 지금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행동까지 뽑아서 이제 말 쪽은 이제 대답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걸 또 텍스트를 음성화해서 이제 스피커로 틀어주고 행동에 대한 부분은 앞서 보여드린 뭐 텍스트 투 모션 기술에 넣어서 이 텍스트에 대한 모션을 만들어서 말은 이렇게 하면서 행동을 이렇게 하고 뭐 그 말의 음성에 맞춰서 얼굴 애니메이션도 하고 그러면은 사람같이 움직이는 캐릭터가 나올 것 같고요. 그게 되면은 약간 SF나 뭐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진짜 사람 현실과 동일하고 게임 환경에서 이제 NPC들도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NPC들끼리 상호작용해서 뭐 새로운 시나리오가 나오고 뭐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런 것들도 근미래에 가능은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뭐 요 데모고요. 아까 처음에는 이제 이 캐릭터가 있고 이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이 캐릭터랑 대화하는 걸 보여주는 예제였고 이게 그 다음 데모로서 둘 다 가상의 캐릭터고요. 얘도 가상의 캐릭터, 얘도 가상의 캐릭터고 둘이 서로 대화하는 데모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These two AI game characters have a generated conversation. Nova, you ever get that uncanny feeling we're like those AI constructs from the old sci-fi flicks? But nah, we're too quirky for that. The cool thing is, the conversation's different every time. Quirky is one word for it, Jin. I think we're just too real to be anything but flesh and blood. You're not wrong, Jin. Sometimes I wonder if we're all just part of some elaborate cybernetic dream. If we were AIs, I'd be the one cracking jokes about the singularity over a bowl of ramen. Kai, long time no see. You've been hiding in the shadows, or have you just been trying to avoid me? Hey Nova, it's good to see you. I haven't been trying to avoid you, just been super busy. How are things? Things are fantastic. Just secured a juicy contract with Zenith and Sons. Hey Jin, you hear that? Nova just landed a big contract. Let's break out the good stuff. You got it, Kai. Nova's success calls for the top shelf celebration. Just don't expect this to become a habit. Thanks, Jin. So Nova, have you been playing any games recently? I've been testing this cool game tech on a secret new GPU that's launching very soon. I can't talk about it here.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게 되고 있죠. 뭐 You got it, Kai. 음료수까지도 Nova's success calls for the top shelf celebration. Just don't expect this to become a habit. 꺼내서 주는 것까지도 뭐 지금은 완전 이렇게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결국은 thanks, Jin.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So Nova, have you been playing any games recently? 그래서 아까까지는 데모고요. 뭐 잘 되지는 않는데 이런 방향으로 연구들이 되고 있고 최근의 이제 연구 진행 속도를 보면 이것도 뭐 얼마 안 남지 않은가 싶고요. 요거는 좀 다른 쪽에서 된 건데 제너레이티브 에이전트라고 해서 비슷한 목적을 두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저기는 이제 되게 고퀄리티 캐릭터 2명을 놓은 거고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뭐 캐릭터의 디테일보다는 LLM 쪽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저런 되게 2D의 간단한 게임 환경에서 인원을 훨씬 더 많이 배치하고요. 그리고 캐릭터마다 뭐 너는 직업이 뭐고 어떤 성격의 사람이고 특성이 어떻고를 다 부여해서 그 사람 이제 초기 세팅을 해놓고 이제 그 다음부터 행동들은 다 LLM이 결정하도록 해서 뭐 서로 가서 대화도 하고 집에 가서 잠도 자고 뭐 식당 가서 밥도 먹고 이런 걸 하도록 시뮬레이션 하는 거고요.
뭐 계속 시간을 흐르게 하면은 저런 식으로 누구는 어디 가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상호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한 가지 실험적으로 하려고 했던 거는 한 명에 대해서 너는 이제 발렌타인데이에 뭔가 파티를 하려고 해. 뭐 이런 컨셉을 넣어줬더니 다른 캐릭터들은 그걸 몰랐는데 그게 대화를 통해서 뭐 그 파티 사실이 퍼지고 결국 그 시간이 되었을 때 파티가 결국 열렸다 뭐 그런 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가상 환경이 이제 사람이 없어도 그냥 AI들로만 돌아가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좀 다른 얘기인데 모션 데이터가 모션 쪽은 데이터 부족이 좀 큰 문제고요.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사실 모션 캡처라는 게 어제 소개해드린 대로 비용이 많이 들고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 안에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구축이 될 확률은 거의 없어 보이긴 하고요. 차라리 이제 비전 쪽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비디오에서 모션 뽑는 게 성능이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그냥 유튜브에 많이 있는 영상으로부터 모션을 뽑는다거나 더 나아가서는 이제 비디오 생성 기술도 거의 아주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냥 예를 들어 텍스트 투 모션 아까 하는 거에서 뭐 앞에 가서 의자에 앉아라는 모션을 만들기 위해서 텍스트를 넣어서 모션을 만드는 게 아니라 결국은 텍스트 넣어서 이걸 영상으로 만들어줘, 소라를 통해서 영상을 만들어줘 하고 그 영상을 이제 이런 비디오 투 모션 기술을 통해서 이 영상에 맞는 모션을 뽑고 그러면은 의자에 앉는 모션이 결국은 나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모션을 만들어낼 텍스트 투 모션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도 있고 뭐 꼭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학습용 데이터를 이런 형태로 많이 만들어서 이제 결국 데이터셋을 비전의 도움으로 모션 쪽을 되게 뻥튀기 한 다음에 그걸 학습하면은 이제 모션 쪽도 이제 예전에는 해결할 수 없었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비전 쪽 연구들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D 디지털 휴먼을 AI로 생성하는 걸 보여드렸고요. 사실 어제 결과는 이제 실제 사람을 캡처해서 가상 환경에서 재현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도 뭐 요 정도면 그래도 잘 된다라고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생성 쪽은 아직 많이 부족하고요. 뭐 모션도 그렇고 캐릭터도 그렇고 이제 그나마 잘 되는 걸 보여드렸지만 그걸 봐도 여전히 부족하고 음성에서 표정 만드는 것도 사실 부족하고 많이 가야 할 부분이 많은 거고 이제 연구 주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트렌드에 따라서 이제 그래픽스나 애니메이션 쪽도 뭐 텍스트나 비전이나 오디오와 연계해서 이제 멀티모달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 연구를 하고 계시다면 이제 모션 같은 것도 좀 결합해서 새로운 연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픽스 쪽은 C그랩 어떻게 보면 비전의 CVPR에 해당하는 게 이제 그래픽스 쪽에서는 C그랩이라는 논문인데 겹치는 부분이 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이후 강의에서 소개해드릴 3DGS나 뭐 너프도 그렇고 아까 뭐 음성에서 페이스 만드는 것도 뭐 비전 쪽 논문이고 어쨌든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 뭐 C그랩 논문을 참고해서 쓰신다거나 아니면 뭐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지만 C그랩에 뭐 아예 서브미션을 해보신다거나 뭐 그런 쪽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말씀드린 대로 실감미디어공학과의 교수고 랩에 학생이 없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고 제가 이번 1학기에 대학원 과목으로 실감미디어 캐릭터 애니메이션이라는 과목을 개설했고요. 뭐 어제 오늘 한 내용과 되게 많이 연관된 주제로 강의가 있을 예정이니 관심이 있으시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수강 신청하신 분이 많이 없어서 약간 폐강 위기인 상황이라 주변에도 홍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